메르세데스 벤츠가 호주 시장에서 7월 소개할 에디션 1 X350D 매틱 모델을 최근 공개했다. 지난해 12월 로컬 론칭을 알렸던 레귤러 X350D 모델의 확장형이다. 다른 X클래스 모델들과는 달리 많은 사양과 액세서리들이 제공된다. 새로운 에디션 1 모델은 카바라 블랙, 베링 화이트, 그리고 로그레이 3가지 색상으로 나온다. 어떤 색상을 선택하든지 차량은 그릴, 메르세데스 벤츠 배지가 검정 색상으로 제공되며 톱 핸들, 리어 테일게이트 핸들, 루프 레일, 벨트라인 트림, 그리고 모든 익스테리어 배지들이 블랙으로 나온다. 더불어 모든 X클래스 에디션 1은 6개의 트윈 스포크로 이루어진 19인치 검정색 알로이 휠이 달린다. 이 럭셔리 픽업 트럭은 또한 데드라이너와 하드톤아우 커버가 익스테리어와 같은 색상으로 나온다. 에디션 1의 내부에서는 전용 플롯 매트, 보조석 앞 배지에 적용된 크롬 제작 에디션 1 배지가 기본 사양으로 제공되는 가죽 히티드 시트, 그리고 전자식 리어 윈도우와 프라이버시 글라스가 제공된다. 에디션 1의 파워는 노멀 X350D 매틱 파워 트레인과 같다. 3.0L 6기통 디젤 엔진으로 최고 출력 254마력의 405파운드 핏의 최대 토크를 발휘하는 엔진을 사용한다. 엔진은 상시 사륜구동 시스템과 연동된다. 호주에서의 판매 가격은 61,127달러 한화 약 7,150만원이며 이후 곧 다른 시장에서도 판매가 시작될 예정이다. 레이스카의 뿌리를 둔 50대 한정판, 그 신화의 시작 재교에 숨겨진 슈퍼카 XJR15이 일부에서 이어집니다. 변성용이 사라진 자야기 XJ120과는 달리 XJR15라는 이름에는 특별한 뜻이 없었다. TWR이 1991년을 목표로 만들던 르망 레이스 머신 XJR14 다음으로 이름을 붙인 것이 다였다. 도로법을 지킬 상하한 헤드라이트나 깜빡이, 파킹 브레이크 같은 장비는 모두 달려있었지만 그 속을 채운 것은 그룹 C 레이스 머신 XJR 라인의 기계적 구성 그대로였다. 카본 케블라 복합재 구조의 셰시를 다시 카본재 외피로 감싼 뒤 정중앙에 거대한 엔진을 넣고 레이스카와 동일한 구조의 부시로드식 서스펜션을 장착했다. 벤츄리 효과를 통해 적재력을 높이는 하부 에어로 터널, 엔진과 변속기가 차체의 일부가 되어 후부 강성을 담당하는 방식도 똑같았다. 변속기는 오직 수동뿐, 5단과 6단 두 가지로 준비된다. 두 변속기의 가장 큰 차이는 단수가 아닌 싱크로메시의 유무. XJ120용 타이어를 만들던 브리지스톤의 추가 타이어 개발 오더가 떨어진다. XJR15의 카본 케블라 복합재 셰시. 기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700마력이 넘는 힘을 내던 엔진이 이만큼이나 디튠된 것은 장기 내구성 때문만은 아니었다. 앞 9.5J, 17 플러스 24,540ZR17, 뒤 13J, 18 플러스 33,535ZR18의 타이어는 원래 쿠시어에서 받기로 되어 있었지만 온로드는 물론 레이스용 슬립과 웻 타이어를 따로 준비하라는 요구는 이 사이즈의 타이어 몰드가 따로 없던 쿠시어에게 신규 개발을 필요로 했다. 정확하게는 WEC가 아닌 미국 IMSA용 GTP 사양으로 개발된 6리터 자연 흡기 V12 SOHC 24V 밸브 엔진은 11대1의 높은 압축비와 자이텍의 전자저하 연료 분사 장치를 통해 최고 출력 456피코세컨드 6250rpm, 최대 토크 58kgm 4500rpm을 냈다. ABS도 트랙션, 컨트롤 없는 무게 1050kg의 차를 몰게 될 대부분은 전문 레이서의 경험과 훈련이 없는 일반인들이었다.
모처럼 만든 슈퍼카가 과부제조기로 악명을 떨치게 되는 일은 막아야 했다. 후브카울이 탈거된 XJR15. 전형적인 그룹 C 레이스카의 모습이다. 폴리카보네이트제의 투명 스크린을 끼운 초경량 힌지 도어를 열면 거기에는 30cm가 넘는 두터운 카본 J 사이드 실이 나온다. 타고 내리는 과정부터가 쉽지 않았다. 어떻게든 들어가고 싶다면 우선 다리 둘부터 모두 넣고 몸을 꼬며 들어가는 수밖에 없다. XJR15의 운전석, 두 사람이 앉기에는 비좁은 차다. 오른쪽 운전석 사양만 준비되었다. 변속기가 오른쪽에 있는 것은 원판인 XJR 라인이 그랬기 때문. 당시 거의 모든 차들이 최대 시장 미국을 노리고 있던 것과 달리 XJR15는 아예 처음부터 미국 도로 인증을 포기했다. 현재의 레이스용 V12 엔진으로는 무슨 짓을 해도 미국의 배기 인증을 받을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XJR 라인을 따라 오직 오른쪽 운전석 사양 RHD만 마련되었으며 왼쪽 사양 LHD는 검토도 하지 않았다. 기계적인 변화는 단 한 가지, 파워 스티어링이 추가된 것뿐이었다. 이것만큼은 꼭 달아줘야 한다는 예비 고객들의 강력한 요구 때문이었다. 고함을 지른 들 옆 사람과 대화를 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오디오는 없었지만 헤드폰이 달려있던 것은 순전히 탑승자 사이의 대화를 위한 것이었다. XJR15의 전용 헤드셋? 이미 평범하게 도로를 달리기에는 글러먹은 차였지만 그것은 XJR15의 고객이 원한 것이기도 했다. 평범한 슈퍼카라면 이미 질리도록 타본 사람들이 가지고 싶었던 것은 훨씬 원초적인 과격함을 유지한 울트라 하드코어 머신이었다. XJR 라인의 달리기 경험을 고스란히 선사해 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했다. 도로 등록 가능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다. 49만 파운드 2019년 물가 환산 시 약 20억 원을 일시불로 지불할 수 있는 슈퍼리치들에게 XJR15는 새로 들인 한정판 콜렉션 중 하나일 뿐이었다. 정 달려보고 싶다면 그냥 서킷을 통째로 임대해 달리면 그만일 뿐이다. 실제로 그들은 자신의 XJR15를 가져다가 원메이크 레이스까지 즐겼다. XJ220과 XJR15. 성공과 실패는 과연 어느 차의 몫일까? XJR15만의 파티, 제규어 인터컨티넨탈 챌린지 첫해 XJR15를 수령한 오너는 구입 시점에서 1991 제규어 스포츠 인터컨티넨탈 챌린지 참가를 제안받았다. 그 해의 F1 레이스 사전 행사로 벌어질 XJR15 원메이크 행사에 출전하는 데 필요한 것은 오직 추가 비용뿐. 운송과 운영, 정비는 모두 제규어가 직접 알아서 하고 차주는 몸만 가면 되는 조건이었다. 레이스가 벌어질 세 곳은 모나코, 실버스톤, 스파 프랑코샹 세 곳. F1에서도 가장 유명세 높은 서킷들이긴 하지만 명색이 인터컨티넨탈 대륙간 레이스가 서유럽에만 집중된 것은 원래 들어오기로 했던 일본 쪽 상태가 급격하게 나빠진 탓이었다. 직접 운전을 해도 되지만 그게 부담스러우면 대신 달려줄 드라이버까지 섭외해주기도 했다. 모두 16대의 차가 출전을 확정짓는다. 의 슈퍼카 레이스는 첫 레이스인 모나코에서는 이목을 끌었다. 그렇게 제규어 이미지가 좋아져 매출이 확 올라갔다면 모두 해피엔딩이었겠지만 일이 그렇게 잘 풀렸을 리가 있나.
아마추어와 프로 드라이버를 뒤섞어 출발시킨 레이스는 시작부터 엉망진창으로 전개된다. 16대 중 11대가 크고 작은 충돌에 휘말려 파손되었고 그중 6대는 아예 박살이 나서 리타이어해야 했다. 두 번째 레이스인 실버스톤에서도 졸전이 이어지자 XJR-15에 대한 관심이 뚝 떨어진다. 해진 제규어는 우승 상금을 왕창 끌어올린다. 우승 부상으로 주던 XJS 대신 최종장에 무려 미화 100만 달러 2019년 물가 환산 시 약 21억 원을 번 것이다. 치열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었지만 상황은 더 고여만 간다. 느슨하게 달리던 고용 레이서들이 담합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9번을 잘 막아주면 내가 상금 반등해줄게. 어때? 담합 이야기는 당연히 제규어의 귀에도 들어갔다. 가 더러워지자 특단의 조치가 내려진다. 원래 20렙이 예정되어 있던 레이스를 언제 체커기가 올라갈지 모르는 랜덤 레이스로 바꿔버린 것이다. 한 바퀴만 돌지 20바퀴를 돌지 모르는 상황에서 큰 상금을 앞둔 레이스는 과열 양상으로 전개된다. 마지막 한 대가 남을 때까지 몸빵의 고의 추돌이 이어지는 막장 디스트럭션 더비를 연상시키는 난폭한 레이스를 지켜보던 제규어는 11렙 만에 체커기를 올린다. XJR-15의 원메이크 레이스는 1년 만에 사라졌다. 울상이 된 제규어만 남겨놓은 채 XJR-15LM 그룹시용 레이스 엔진을 그대로 탑재한 버전이다. 루프의 에어스쿱과 리어 스포일러, 프론트 스필리터 등의 외형이 다르다. XJR-15 성공인가 실패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XJR-15는 성공적인 프로젝트였다. 원래 목표인 50대를 넘어 총 50세대가 만들어졌고 모두 고객에게 전달됐다. 예정보다 수량이 조금 더 늘어난 것은 계획에도 없던 리미티드 에디션 덕분이었다. XJR-15의 디튠된 엔진이 불만족스럽던 일본의 고객은 자신의 차의 음항 사양의 7리터 V12 엔진 탑재를 결국 관철시킨다. 반면 목표량을 채우지 못했으며 결과적으로 실패한 것으로 간주되는 XJ220은 오늘날까지도 제규어를 대표하는 슈퍼카로 재조명되고 있다. 량을 7.41로 확대한 뒤 710마력의 출력을 내는 차는 XJR-15LM라고 명명되었다. XJR-15의 성공은 레이스카에 뿌리를 둔 50대 한정판이라는 초기 하이퍼카의 유형을 만들어냈다. 몇몇 회사가 그들의 모델을 따라 차를 만들었고 대부분 망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차가 슈판 962CR이었다. 제규어와 달리 포르쉐의 그룹시카를 기반으로 한 시도는 좋게 끝나지 못했다. 당대 레이싱의 하드웨어를 고객과 직접 공유하려 했다는 것만으로도 XJR-15는 진귀한 존재다. XJR-15는 생산 목표를 달성했지만 정작 슈퍼카로서의 존재감은 엷기만 하다. 대중의 머릿속에 자신의 존재를 각인시키지 못한 차는 그저 레어 아이템 취급을 받으며 누군가의 차고에 잠들었다.